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고찰해보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왁자지껄 떠들고 오는데 집으로 갈 때 뭔가 아예 그냥 공허라는 단어가 써있죠. 진짜 공허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뭔가 되게 놀 때 즐거웠는데 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이렇게 헛헛하지? 또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10대부터 어른까지 다 해당해요. 어른으로 말해볼까요?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 거야. 술 먹으면서 재밌어. 고등학교 때 막 추억 얘기해. 야 그때 너 그랬어. 야 그때 그 선생 막 그랬어. 막 이러면서 웃어. 너무 재밌어. 근데 집에 갈 때 이게 맞나? 뭐 이렇게 그땐 재밌었는데 왜 그렇지? 대학생분들도 만나서 막 술 게임하고 막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근데 밤새 술 먹고 새벽에 집에 돌아갈 때 이게 우정인가? 이게 친구 관계인가? 10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같이 등하교를 해. 서로 카톡 교환하고 인스타 교환하고 거기다가 막 카톡으로 뭐 보내고 인스타 DM 보내고 댓글 달아주고 그죠? 같이 앉아서 뭐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 예, 근데 그러다 가끔 막 뒤통수도 맞아. 이 친구가 딴 친구랑 막 놀아. 배신인가? 이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우정인가? 놀 땐 재밌었는데 뭔가 얘랑 끈끈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이러면서 뭔가 공허감을 느끼죠. 10대부터 어른들까지 다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의 공허함 충만한 이론으로 대놓고 공허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공허함 이론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마음이 공허한 건 저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보세요. 간단해요. 마음이 꽉 차지 않은 겁니다. 꽉 차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경험을 100% 끌고 오지 않아서예요. 친구를 만난다는 경험, 우정이란 경험을 100%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헛헛해야 되는데 이건 틀렸죠.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다시 한번 열나치열하게 놀잖아요. 열나치열하게 술 마시고 떠들고 열나치열하게 게임하고 인스타하고 카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지 않아서 100% 친구라는 경험을 가슴에 끌고 오지 못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치열이 아닌데 공허한 이유. 이거는 강연 풀버전 보신 분들은 알죠? 지금 애매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벽히 와닿지 않으면 나중에 강연 풀버전 10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하튼 그럼 두 번째 공허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정의 가운데를 못 가져와서 마음의 가운데까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저 가운데는 놓치기 쉬워요. 왜? 친구란 거 이런 거 아니야? 우정이란 거 이런 거 아니야? 겉핥기로 접근하면 다다를 수 없는. 또 너무 좀 난해해서 쉽게 잡을 수 없는 바로 본질이 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저 본질까지 가져와야 가슴이 꽉 찹니다. 이렇게. 저 본질은 방금 말씀드렸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가끔 철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우정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워서 와닿지 않죠. 그 와닿지 않는 걸 손에 잡히게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니까. 이것이 철학기업 우리 스터디 코드의 사명. 그래서 저희는 본질을 와닿게 바꾼 걸 코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정의 코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단 저게 1단계, 2단계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2단계입니다. 저 1단계는 겉우정이에요. 친교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웃고 떠드는 겁니다.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저거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진지한 얘기 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죠. 문제는 저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저것은 도넛 모양 우리 도식으로 봤을 때 코드 도식으로 봤을 때 겉만 채우는 거거든요.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게 가운데 있는 본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 존중, 희생. 참으로 아름답지만 오그라드는 좋은 말이죠. 저게 얼마나 실용적인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왜 친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족에게서 느꼈던 그런 사랑을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안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아주 어렸을 때 원초적인 가족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뭐였죠? 내가 어떻게 생겼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즉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수용받는 기분을 들었죠. 그게 가족의 사랑이고 인간이 굉장히 안정감과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인 겁니다. 이게 존중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달라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취향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수용받고 싶은 거야. 받아줌을 받고 싶은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괜찮다. 응원할게.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런 수용감을 느끼는 거죠. 저게 이해 존중인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셨죠. 그런데 누군가가, 부모님도 아닌,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나한테 희생까지 한다?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도의 행복이기도 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삶에서 꼭 필요한 필수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우정과 사랑이라는 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걸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얘기 드렸죠. 내 신념과 가치관과 호불호에 대해서 상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공허했는지 아세요? 너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갖고 끌려갖고 혼났잖아. 하하하하하. 야 요새 연예인 누구 이쁘지 않냐? 하하하하하. 우리 술 게임 한번 하자. 아우 술 먹고 술 되게 잘 마시네. 아 넌 술 먹고 토하네. 여기에 내 어떤 신념, 가치관, 호불호, 취향이 들어갑니까? 더 들어갔어야죠. 고등학교 때 너 선생님한테 혼냈을 때 근데 그 짓을 왜 한 거야? 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너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술 게임에서 만취했는데 재밌게 놀았잖아. 그 얘기해보자. 술 많이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난 솔직히 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아무한테도 까기 힘든, 왜 우리가 술 먹을 때 겉핥기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신념, 가치관, 호불호는 남한테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본질이야. 남한테 거부당하면, 수용의 반대는 거부죠. 거절당하면 상처가 너무 크거든. 나는 솔직히 술은 인생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방금 전까지 술 게임 했지만 그건 그냥 니네가 먹으니까 한 거고 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때 만약 다른 사람이, 그냥 이건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병신 같은 얘기하고 있어. 상처받잖아. 내 생각인데. 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너무 가족을 괴롭혀서 난 술은 싫어. 와 이상한 집안에 살았네. 이렇게 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근데 그때 반대로. 생각이 같을 필요도 없어요. 수용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도요. 나는 술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라고 생각하는데 너처럼 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존중해, 이해해. 여기서 신비함이 시작되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응원해주고 받아들여주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고등학교 때 보니까 너는 그때부터 돈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생각 달라. 나는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나의 가치관을 비하하거나 거절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상호 응원하면서 그때 수용이 되잖아요. 그때 우정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밑바닥까지 갔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일단 비난, 참 멍청한 짓이지만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나는 네 그 술에 대한, 돈에 대한 의견은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건 우정이 될 수 없는 거야.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이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1번, 가치관이 같은 사람만 친구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데 이상하게도 얘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가치관, 신념의 끝판왕, 예를 들면 종교라고 해볼게요. 나는 불교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 불교야. 근데 처음으로 기독교의 신념을 가진 애를 만났는데 이해하고 존중하고 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예수님이 더 옳구나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불교야. 나는 부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기독교적인 애를 만났는데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진짜로. 근데 조롱이 아니라 냉소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 난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신비. 그게 사랑과 우정의 신비예요. 웃긴 게 뭐냐면 거꾸로 똑같이 부처인 사람을 만났는데도 헤어질, 야 나는 너가 나랑 똑같이 불교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것도 또 다른 신비함이죠. 여하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내가 불교적 삶인지 기독교적인 삶인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취미를 가졌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 모든 겉핥기 행동의 밑에 있는 왜, 즉 나의 본질, 신념, 가치관, 호불호, 취향을 서로 공유하는 2단계가 필요한 거죠. 저 2단계가 없으니까 공허했던 겁니다. 저게 우정의 본질이거든요. 친구들이랑 게임한다, 카톡한다, 인스타 DM한다, 또는 내가 친했던 친구가 딴 친구랑 밥 먹는다, 배신감, 배신감도 거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에는 내 신념, 가치관 이게 수용받지 못해서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여하튼 그거예요.
술 게임, 추억 얘기, 왁자지껄 다 거친 겁니다. 그것만 하고 오면 공허할 거 영원히. 저 2단계로 넘어가세요. 물론 1단계를 거친 다음에 가야 됩니다. 또 이거 배워서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의 가장 깊은 가치관을 얘기해봐. 이러면 부담됩니다. 일단 친교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2단계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스킬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놓으세요. 잡담하고요.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먹고요. 왁자지껄 하고요.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영원히 공허합니다. 저걸로만 치열하면 안 돼요. 이제 2단계 치열로 가야겠죠. 뭐? 가치관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치관에 관한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가 나랑 생각이 같든 다르든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정을 이어가면 되고요. 수용할 수 없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가치관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그때는 결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애매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 술 먹고 술 먹는다? 공허감은 곧 뭘 뜻한다고요? 인생 낭비라고요. 그냥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싸워서 절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안 맞는 겁니다. 서서히 만날 시간을 줄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수용받지 못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니까 서운하지 마세요. 다시 인간의 가장 가운데 본질적으로 있는 신념, 가치관, 취향, 호불호는 수용이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 우열이 없어요. 틀린 거 없어요. 아주 이상하게 태어나서 법적으로 모두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가치관 빼고 나머지는 우열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니까 그냥 수용 안 받으면 쿨하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나도 도저히 수용 못 하겠잖아요. 그냥 쿨하게 아닌 거죠. 결별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저걸로 몇 가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첫 번째, 제 얘기 드릴게요. 다시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건 자랑할 것도 없겠네.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인맥의 끝판왕이죠. 서울대학교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나갔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도 그 우정의 겉핥기, 인맥관계 되게 중요하다. 친교를 맺어놔라. 근데 저는 이런 강연을 할 정도로 완전히 제 라이프 스타일은 충만파잖아요. 아, 도저히 그 공허함을 못 견디겠는 거야.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면 그 친구들 자체가 거기 나온 목적이 그냥 서울대생끼리 앞으로 사회를 위한 인맥 관리하려고 나온 거지 깊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몸서린 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런 깊은 얘기는 딴 친구들과 하고 싶었나 보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인맥 관리보다 저는 가슴이 공허한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인생 낭비가 느껴져서 안 나가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걸로 해석하면 양보다 질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양이 많은 사람들 있죠. 저 1단계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인기 많고 말 잘하고 누구랑 잘 어울리고 놀이 코드 잘 맞춰주고. 그런데 거꾸로 모두와 2단계를 맺는 건 사실 힘든 거죠. 1단계로 시작을 해야 되지만 2단계까지 가서 한두 명만 얻어도 상당히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비한 거라니까요. 에? 신비한 거예요. 저 한두 명만 얻어도 저것은 인생에서 큰 거예요. 실제로 저는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충만하고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 없는 걸 합리화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 10대들 위한 강연에서 말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좀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10대 때는 정말 항상 5, 60명 사이에 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딱 공부한다고 하니까 다 끊겼어요. 한 명 남기고. 그게 1단계의 허무함이에요. 근데 그 한 명 가지고도 전 충만함 느끼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사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귄 한두 명 가지고 충분히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합리화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잖아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게 꼭 동성 간의 우정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더 확장하면 이성 간의 사랑에도. 물론 요새는 동성은 우정, 이성은 사랑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너무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동성, 이성 다 떠나서 사랑도 똑같지 않으세요? 1단계. 만나서 데이트에 미쳐있는 거죠. 해야 돼요. 화학적 반응으로 만나는 거죠. 그죠? 너무 예뻐, 너무 설레, 즐거워, 재밌어, 흥분돼.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데이트가 반복될수록 왜 이렇게 뭔가 꽉 채워지지 않지? 처음 데이트할 때는 막 손만 잡는 것만으로 꽉 채운 것 같았는데 점점 이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뭐 지루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외모에서 지루해져서 다음 남자 만나고 다음 여자 만나잖아요. 평생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루함이란 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어쨌든 그건 안 채워지는 영역이거든요. 1단계는. 그럼 뭐로 가야 될까요? 사랑도 2단계로 넘어가야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앉혀놓고 이제 어떤 1단계적인 흥분이 가라앉혀지면 앉아서
너의 가치관을 한번 들어보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또는 이것도 스킬인데요. 너의 어떤 행동에 대한 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끝에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수용이 돼요. 이해, 존중, 희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는 연인에서 깊은 남친, 여친에서 어떤 깊은 파트너로 가는 거죠.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쿨하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한쪽은 수용하는데 다른 쪽은 수용 안 해. 우정과 사랑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슬프지만. 그래서 양보다 질인 거야. 쌍방향으로도 통해야 돼. 수용도 돼야 되는데 쌍방향으로 통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명 친구가 있다라는 건 한두 명 완벽한 소울메이트 연인을 만났다는 건 인생에서 위대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걸 위해서는 빨리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강연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느꼈던 시간 낭비한다는 기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 2단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친구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요 라이브 콘서트에 오신 분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묘사했네요. 커쇼님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하고 나가서 집에 갈 때 느끼는 기분 뭡니까? 공허함. 100님 그러려면 본인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 바로 저거죠. 가치관 대화를 하려면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가치관은 당연히 모든 인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요새같이 겉핥기 시대에 너무 겉에 집중한 나머지 아예 얘기할 가치관 자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고 파고들면 없거나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매스미디어 자본주의에서 말한 어떤 사람의 걸 흉내낸 거에 불과해. 너무 겉에 집중하고 남다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되게 공허하죠. 가치관을 대화하려고 했는데 저 도넛 모양으로 할게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러려면 일단 사람 관계 다 끊고 내면부터.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의 내면을 채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그것도 사람 만날 때 그냥 놀려고 만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려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일단은 무슨 친교니 우정이니 사랑하기 전에 내면을 채우는 게 먼저다. 맞는 얘기인 거죠. 이해, 존중, 희생 맞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말인데 다르게 들리네요. 이게 스터디 코드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1번 왜 친구 만나고 집에 올 때 뭔가 이렇게 헛헛하지? 그걸 공허감, 저 그림 하나로 의식화해드렸죠. 이해, 존중, 희생 너무 많이 들었던 무슨 구호 같은 좋은 말인데 저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 도식 하나로 또는 아주 여러분에게 와닿는 코드로 용어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을 바꾸라고요. 계속 친구, 연인 그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공허감을 느낄 거예요. 공허감 자체도 되게 불쾌한 감정인데 왜 불쾌하다고요? 이건 풀 버전 보세요. 더 밑에 깔려있어는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저 도식 뭐라고요? 아까 지나간 거 기억나시죠? 내 마음이 비었다는 건 눈앞에 있는 경험을 100%못 갖고 온 거라고 그랬죠. 100%못 갖고 다는 건 그 경험의 일부를 저기 남겨놨다는 거 그랬죠. 그 남겨놓은 경험이 결국 뭐? 내가 낭비한 인생이라고 그랬죠. 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것만 갖고 오면 계속 술, 게임, 놀이, 데이트만 갖고 오면 남겨놓은 뭔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과의 진정한 우정. 시간 낭비된다고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제일 아까운 거예요.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공허감은 그 자체로 불행이에요. 마음이 충만하고 꽉 차잖아요. 제가 한번 믿어보세요. 이 우정은, 사랑은 그냥 쾌야. 불쾌가 없어. 이걸로 가슴이 꽉 차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한두 명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평생이 가슴 꽉 차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종교 없습니다. 특정 종교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독교에서는 충만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불교는 충만이 비어있음으로 충만.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 알게 돼요. 어쨌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단 하나만 뽑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빨리빨리 2단계로 넘어가서 확인하는데도 시간 걸려. 그 다음 쌍방향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빨리 다음 사람, 다음 친구, 다음 이성, 다음 연인, 다음 동성 이래야 되는데 계속 술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1단계 하시고 빨리 2단계 하시고 쿨하게 수용 or not, 쾌 or 불쾌 헤어져. 제가 뭐랬어요? 가슴 꽉 채우면 쾌가 느껴진다고 그랬죠. 얘는 이상하게 나랑 가치관이 다른데 그냥 받아주고 싶어. 그게 신비한 우정과 사랑의 쾌 부분이야.
얘랑은 나랑 심지어 종교도 똑같은데 받아주고 싶지 않아. 불쾌. 그러면 떨쳐내. 다시 1단계 빨리. 2단계 가치관 대화 빨리. 수영 오nat쾌 오 불쾌 빨리 판단. 헤어져. 다음 친구. 다음 연인. 다음 친구. 다른 연. 시간이 없어 지금.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을 만나잖아요. 50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 한두 명이 평생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거고요. 그렇게 애인을 사귀는 거고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무슨 조건이 맞고 아파트가 있고 둘이 직장이 맞고 합쳐서 연봉이 얼마고 그렇게 결혼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1단계로 결혼한 거잖아요. 연봉이 얼마고 조건이 어떻고 나이가 맞고 어디 살고 다 외적인 거잖아. 그래서 만나다가 그죠? 우리 결혼하면 환상적이겠다 돈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결혼했는데 뭔가 싸움이 많이 나고 하지? 결혼하다 보면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저절로 요새 근데 부부들 보면 결혼해도 영원히 2단계로 안 들어간 사람 많대요. 진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지한 얘기가 나올 만하면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자꾸 그냥 농담 따먹기로 넘어가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살다 보면 억지로 이제 신념 가치관이 나오긴 하거든. 그때 가서 안 맞는 걸 확인해.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은 다 공허했던 거야. 어쨌든 이혼이란 거 요새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쉽지 않잖아. 그것도 뭡니까? 2단계를 확인 안 하고 1단계에서 바로 그냥 결혼해버리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인생에 굉장히 큰 충만과 쾌로만 가득한 충만이야. 이런 거 드물어. 보통은 불쾌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근데 쾌로 가득한 충만이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랑과 우정은 인생의 마땅히 목표로 삼을 만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빨리 1단계, 빨리 2단계, 빨리 수용 오nat쾌 오 불쾌 판단해서 헤어지고 다음 사람 빨리 해서 한두 명을 만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똑딱똑딱. 내일 약속 있어요? 그죠? 또는 지금 10대 학생분들 친구 인스타에다 빨리 댓글 달아줘야 돼? 똑딱똑딱. 1단계에 사로잡혀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벌써 이미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모임이 있다면 빨리 2단계로 넘어가거나 정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애매한 거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서울대 모임처럼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단계 미련을 버리고 가서 그냥 영어를 놓고 가는 거야. 공허하다는 거 알고 노는 거야. 근데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로는 그런 서울대 인맥 얼마나 좋아. 걔네도 갖고 진정한 친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완전히 신념이 충만파라 못하겠더라고. 저는 끊었어요. 서울대 모임 그 많던 거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못 견디겠더라고. 뭐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나 인맥적으로 안 좋은 뭐 영향은 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충만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고 그 시간이 너무 공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하튼 혹시나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맥 관계라면 그냥 공허하다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영혼은 그냥 갖다 놓고 텅 빈 눈으로 놀이를 하다 오세요. 그렇구나. 우리 의사 선생 잘 지내고 있는가? 아이고 서울대 우리 친구 우리가 친구 아이가 영원히 가는 거야. 텅 빈 눈으로. 그 집에 올 때 알겠죠? 시간 낭비했지만 뭐 어쩔 수 없겠어. 인맥 관리하고 왔지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참 이게 참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저 같은 충만파들이 많을 거잖아. 그 시간마저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 얘기를 드리면서 친구에 관련된 공허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